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 알려주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FOMC 회의가 끝났죠. 회의가 끝났는데, 자, 핵심은, 자, 기준금리, 지금 제로금리죠. 제로금리는 당분간 유지다. 예? 금리 인상은 2023년에 한다. 앞으로 2년 남았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자산 매입, 양적 완화 자산 매입은, 자, 현재의 자산 매입 속도를 유지한다.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현재.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인플레이션이, 자, 2%를 넘어도, 2%를 넘어도, 당분간 금리 인상은 안 한다. 예. 여전히 지금 인플레이션은 2% 미만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죠. 자, 테이퍼링은 아직 때가 아니다. 예.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 그때 신호를 주겠다. 그리고, 자, 다섯 번째로, 자, 연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이 됐죠. 자, 4.2%에서 6.5%로 상향이 됐습니다. 자,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기존의 1.8%에서 2.2%로 높였습니다. 네. 자, 연준의 이게 핵심 한 5가지 정도 정리가 되는 건데요. 자, 지금 제로금리 유지하고 자산 매입 유지는 그대로 기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2% 넘지 않으면은 금리 인상 안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직 자산 매입 축소 얘기할 때 아니다. 그다음 경쟁 성장이 좋다. 자, 요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좀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가, 자, 오늘 외국인이 4,863억 사고, 자, 기관도, 자, 1,345억 사고, 개인만 팔았습니다. 개인. 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지수가 강세를 보였죠. 강세를 보였고, 자, 코스닥을 보시면요. 코스닥은, 자, 외국인이 소폭 매도했고, 기관이 오랜만에 좀 많이 들어왔죠. 기관. 566억. 개인이 412억 팔았습니다. 자, 여기 일별 동향을 한번 보시면요. 자, 코스피에서, 자, 연기금은 또 이틀 연속 팔았죠. 기간 중에. 근데 코스닥은 볼게요. 자, 연기금이 지금 최근 6거래일 동안 5거래일을 사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연기금이 지금 코스닥을 중소형주를 꾸준히 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런 수급이 지금 호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자, 미국의 지금 10년 채권 금리가 또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1.745까지 또 강하게 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시장에서 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자, 미국의 지금 실시간 선물을 보시면, 다우존스는 얼마 안 빠집니다. 다우존스는 0.12% 안 빠져요. 가치주라는 별로 안 빠졌죠. 근데 S&P 500도 지금 마이너스 0.7%. 특히 나스닥, 성장주가 많은 나스닥이 또 1.6% 급락 중입니다. 그리고 러셀 2000, 중소형주가 아니라 러셀 2000도 0.7%. 이게 지금 국채금리가 또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성장주들이 좀 얻어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수가 상승하기 좋은 흐름인데, 이렇게 좀 채권 금리가 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자, 반면에 아까 아침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9시 19분 20분 정도 하죠. 자, 국민연금이 그동안 계속 주식을 팔았죠. 예, 비중을 축소시킨다면서. 근데 이 국내 주식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확대. 예. 완전 호재죠. 예, 그동안 이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주식을 팔았죠. 보면 원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의 목표치가 16.8%였습니다. 그거를 지금 20%까지 늘리겠다. 그러면 무려 주식 비중이 3.2%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 이게 가장 큰 이슈는 보면 이게 4월 7일 날 선거 얼마 남았죠.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지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핵심이죠. 이게 선거를 하기 전에 아마 선거 전에 지금 그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을 20% 안팎으로 조정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검토하고 있죠. 근데 매도 행진은 끝난다. 국민연금이 매도만 안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시면 이걸 볼게요. 코스피입니다. 국민연금 보세요. 여기가 국민연금입니다. 진짜 이렇게 미친듯이 팔았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좀 사는가 싶더니 또 팔고 있죠. 지금 보면 이게 지금 3월달 2월달 지금 2월달 거고 1월달 계속 팔고 있죠. 예. 거의 아까 보니까 51일 연속으로 순매했다. 51일. 예. 이러니 개인 투자자들이 화날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무작정 팔고 있고. 예. 코스닥도 국민연금 많이 팔았지. 보세요. 계속 팔았습니다. 계속 파란색이죠. 이게 이런 악재가 사라지면 국내 수급은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오늘 반도체 하이닉스가 또 강세를 보였고요. 네이버 이 대형 IT가 오늘 또 5% 급등했습니다. 네이버 급등 엄청 잘 가고 있죠. 지금 시총 3위를 유지하고 있고, 삼성 SDI가 이제 단기 반등이 나왔고, 카카오도 네이버랑 같이 가죠. 네이버랑 해서 오늘 또 2.68% 강세. 기아차는 또 애플카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또 3.6%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 코스닥은 혼조세가 있었고, 오늘 HLB가 또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HB는 한번 그런 악재 사태가 있었고, 임상에 대한 어찌 보면은 안 좋은 뉴스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런 종목들은 안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몰라도.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인데 환율 다시 꺾이고 있죠. 꺾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1145원까지 갔다가 1223원. 마이너스 25원이 까졌죠. 환율 하락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럼 달러도 최근에 강세를 보이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보면 오늘 뉴스를 한번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인도의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 릴라이언스 지오, 여기에 5G는 아니지만 4G 장비를 대규모로 공급을 한다고 공시가 떴습니다. 오늘이죠. 3월 18일. 이게 최대 조단위 규모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5G 종목들이 바닥 찍고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예. 아마 이런 호재 뉴스들, 최근에 삼성전자가 캐나다에 있는 5G 장비를 수주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인도 관련해서 또 5G 장비 수주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5G 4G 이런 장비주들을 납품하는 국내 부품 장비 협력사들도 이제 계속 수혜가 될 거고, 주가도 이제는 바닥 찍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반등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했죠.
자, 이것도 워낙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인기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죠. 그래서 오늘 따상을 기록했다네요. 따상.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공모주 청약을 해서 청약을 받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과거의 사례도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그 신규 상장주들이 이렇게 따상을 했고 인기가 많다는 거는 언제 식어서 내려갈지 모릅니다. SK 바이오팜도 보세요. 그거 고점에 잡은 사람들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었죠. 이것도 너무 인기가 많았고요. 인기 많은 종목에는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다 인기 있는데 그 부동산이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 있는 종목을 너무 쫓아가기보다는 그렇지만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 있잖아요. 종목들이 조정할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인기 있는 걸 추격 매수해서 가서 먹어봐야 또 얼마나 먹겠습니까? 네.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공모주 청약도 안 하긴 하지만 이걸 하는 건 좀 괜찮지만 저는 웬만하면 신규 상장주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이 신규 상장주는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엄청나게 합니다. 있는 재료 없는 재료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꼬시는 거죠. 네, 투자자를 꼬신 겁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이렇게 단기 올라갔다가 이게 쭉 내려옵니다. 이 주가라는 이제 적정 주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적정 주가. 자, 오랜 기간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주가가 적정이 그 주가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지. 이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갔다 해서 이게 적정 주가가 아니라는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도 꼭 참고를 하시고, 저는 신규 상장주는 저는 안 건드릴 편입니다. 그리고 공모주 청약도 거의 안 하는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요. 너무 이렇게 인기 있는 종목들에 달라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 이슈 있었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SDI가 최근에 폭스바겐 악재로 인해서 단기에 급락했죠. 지금 보면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22%가 빠졌습니다. 이거는 자, 단기에 이 정도 빠졌으면 어느 정도 빠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바닥을 잡는 모습들이 나올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요. 이게 바닥 잡고 강하게 우상향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배터리는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다시 바닥 잡고 저는 우상향할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솔리드. 자, 5G 종목들이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죠.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어려웠습니다. 5G 종목들. 이것도 보면은 14,000원짜리가 7,600원까지 떨어지죠. 자,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집니다. 고점 대비. 많이 힘들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아마 손절치고 나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못 견디고. 근데 이걸 견뎌낸 사람들은 다 여기 떨어지기 직전 지금까지 거의 다 올라왔죠.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발 5G 장비 수준은 꾸준히 저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자, 5G는 계속 가지고 가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해성 DS 차량용 반도체죠. 자, 오늘 좀 갭상승을 하고 좀 밀리긴 했지만 다시 21.1로 올라탔습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는 단기간에 이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반도체를 신규 증설을 하잖아요. 반도체를 신규 설비를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양산까지 이 최소 2년 걸린답니다. 장비 들어오고 설비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해야 되죠.
그동안에 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겁니다. 지금은 단기에 하락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테스, 반도체 장비주죠. 자, 신고가에 가고 있죠.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다, 여기 다시 또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종가상. 자, 이런 장비주로 계속 가고 있죠. 예, 이게 주도주기 때문입니다. 주도주. 그리고 카카오도 잘 가고 있죠. 카카오도 잘 가고 있고, 자, 네이버 또 신고가. 이런 종목들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MM. 자, 현대상선, 과거 현대상선인데, 이거 잘 가죠. 잘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해운주. 근데, 실적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자, 작년에 코로나 때 저점이 2,000원이었는데, 24,000원까지 왔습니다. 그럼 몇 배 올랐죠? 12배가 올랐습니다. 12배. 수익률을 따지면 1200%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 봐야 얼마나 오를까? 저는 그런 또 고민이 듭니다. 물론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추세도 좋고. 근데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추세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들이 좀 좋았죠. 만도 자동차 부품업체들 오늘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아차도 좀 애플카 또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죠. 하면서 최근에 단기 급락 이후에 다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대형주 같은 것들을 보신다면 SK하이닉스 이런 거 관심 있게 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좀 잘 가다가 또 채권 금리, 미국의 전 10년물 채권 금리가 또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또다시 조금 더 좀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보시면 자, 미국의 채권 금리, 자, 이게 월봉입니다. 과거에 보면 2018년도 1월달 보면 이때가 거의 3%까지 옵니다. 근데 지금 이 채권 금리가 지금 상승 중이지만 이 3%까지 올라오면 만약에 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 자, 이 구간이 저는 이제 저항선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계속 치고 나가기보다는 이제 얻어맞고 좀 당분간 이런 횡보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채권 수익률이 계속 상승하면서 악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좀 더 횡보가 나올 것 같고, 상승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천천히 상승하면 상관이 없는데 급하게만 상승 안 하면 됩니다. 왜?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좋다는 겁니다. 예. 금리 상승이 단기 악재는 될 수 있어요. 단기 악재는. 근데 금리 상승이 왜 하죠?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금리 상승하는 거잖아요. 자기 중장기로 보면 호재란 말이죠. 예.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서 또 좀 알아봤는데요.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